트럼프 파티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3.57%나 상승을 했고 나스닥 역시 2.95%나 상승을 하는 그야말로 트럼프 파티 장세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에서는 FOMC가 열리죠. 금리를 2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우리 시장에도 나쁠 바 없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트럼프의 대외 무역 정책이 관세 위주로 하는 자국주의, 보호무역주의이기 때문에요. 이에 따른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을 기록을 했지만 코스닥은 1.3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만 보합선이지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세가 나온 것이죠. 조선주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들이 소폭의 반등의 모습인 반면에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의 하락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도 3% 이상 하락세가 나타났고 유한양행 3.17%, SK바이오팜도 5.13%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바이오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계속 상승세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 상황이죠.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바이오 쪽에서는 나쁠 게 없다 이런 측면이었잖아요. 트럼프의 공화당의 정책 역시 크게 보면 두 가지잖아요. 바이오 쪽은 약가 인하 정책과 생물보안법을 필두로 한 탈중국 요 두 가지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바이오주들한테는 나쁠 것이 없다 이런 측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이오주들이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특히 추세적으로 좀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요. 지난 6월 27일 72만 2천원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10월 22일 날 111만 3천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조정이 나왔는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시장의 전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늘 다른 바이오주와 함께 큰 폭의 하락세죠.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서 추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인데요. 지난 저점을 깬 것은 아니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저점대에서 불안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요. 이제는 주도주에서 탈락이 되면서 본격 조정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 위에 거는 코스피와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되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코스닥이죠. 그림을 보면 복잡하게 보이지만요. 간단하게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 즉 코스피 쪽의 바이오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요 색깔이니까요. 쭉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런데 과거 최대치 2015년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닥의 헬스케어 지수,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점대에 거의 다 육박을 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스피 쪽의 바이오주들은 아직은 상승폭의 여유가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남아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반면에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에 따라서 역사적인 고점하고는 이제 거의 근접해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바이오주들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역사적인 고점대에 근접하는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다는 측면이고요. 물론 역사적인 고점들을 다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 상황에서 따라서 소외됐던 바이오주 맥락군들은 아직은 상승 여력 측면에서는 여유가 있다는 측면이죠. 물론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뀌면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이제부터 바이오 맥락군들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실적에 비해서 충분하게 주가가 반영이 현재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옥석이 구분될 수 있다는 측면이죠. 물론 셀트리온은 못 갔기 때문에 앞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분위기 때문에 오르지도 못했지만 또 같이 휩쓸리는 하락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오늘 바이오주들 전반적인 약세의 분위기에 휩쓸리면서요. 2.49% 하락세를 보였고 제약도 1.9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전저점대까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는 22,139주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가
평소보다는 많은 모습이었죠. 즉 매도 강도가 평소 때보다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수급적으로 저점 이탈에 따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부분이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그동안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오던 외국인들이 미국 대선 이후 매도 강도를 오늘은 높이는 모습입니다. 물론 내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내일 실적 발표에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실망감 이런 부분들까지 미리 외국인들 쪽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셀트리온의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 역시 다른 바이오주 전반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어저께 상상인 증권사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26만원이고요. 제목은 바이오 시밀러를 넘어서 혁신으로 이렇게 됐고 진펜트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믿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대치보다 진펜트라의 낮은 분기별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다. 즉 미국의 의학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펜트라의 성과는 4분기부터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의 공격적인 미국 마케팅 성과를 확인할 시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죠. PBM 등재를 마무리한 시점과 IV 제품에서 대체 가능 시기를 고려를 하면은 4분기부터는 PBM사의 계약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실적 자체는 25년 1분기부터는 바로 본격적인 매출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분기 매출액은 9,772억, 영업이익은 2,168억으로 잡았고요. 진펜트라의 아쉬운 실적이 있긴 하지만 가이던스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 램시마이서시의 유럽 시장 내에서의 선전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제약과의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제약이 합병에 충분한 기업 가치에 도달하기 전까지 합병 논의는 적어도 5년 이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당분간 합병에 따라서 재무구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년에 파이프라인 5개가 새롭게 출시가 되는 것이죠. 올해까지 5개였던 제품이 25년 내년이 되면 2배로 10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될 5개 제품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는데요. 특히 스테키마가 이제 유럽에서 11월부터 출시가 된 것이잖아요. 이것을 출발을 해서 내년에 하나씩 모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5개 제품에다가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본격적인 실적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또한 신규로 5개 제품이 가세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24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매출액, 특히 영업이익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셀트리온도 미국 대선과 관련된 영향 이런 부분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측면이죠. 바이오 시밀러가 기존의 오리지널을 대체하고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애가 됐다는 것이 바로 상호 교환성 제도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셀트리온에게는 좋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책 기조가 트럼프가 됐다 해서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CDMO 쪽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물론 미국 현지에다가 공장을 짓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요. 반도체나 자동차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요. 상황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일 3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익률 쪽이죠. 매출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측면을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병 때문에 회계적으로 수치 자체가 안 좋아졌거든요. 매출 총이익이란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다시 매출로 나누게 되면 매출 총이익률이 나오는 것이죠. 매출 총이익률이 크게 떨어졌다가요. 1분기부터 해가지고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합병 이전에 최고치가 55.1%였습니다. 내년 4분기에는 53%까지 올라가니까 합병 이전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업이익률 역시 마찬가지죠.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영업이익이잖아요. 이것이 전체 매출에서
퍼센트로 몇 퍼센트냐 이런 부분이 영업이익률인데요. 내년 2분기가 되면 30% 선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영업이익률 30% 선이 합병 이전의 평균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 분기별로 봤을 때 내년 하반기부터는 합병 이전의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을 회복을 하면서 이익 측면에서도 좋아진다는 측면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물론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주가의 모습은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내일 3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시장에서는 특별하게 서프라이즈 할 정도의 실적은 아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바이오주 전반의 움직임이 안 좋아지면은 셀트리온도 휩쓸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이오주들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나빠질 것은 없기 때문에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이 바로 눈에 띄기 시작하는 내년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쯤 주가에 선반영이 될 것이냐 이 타이밍을 생각을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크게 나쁠 것은 없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